형수님은 올해 43이고 형님은 나보다 7살이 많은 45입니다. 두 사람이 고깃집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는 아주 잘 되는 편입니다. 형수님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형님만 바라보며 사는 조금 옛날 사고방식의 여자입니다. 사람들과 썩 잘 어울리는 성격은 아니지만 형님이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성격이어서 그냥 형님을 맞춰주는 편입니다. 장사를 하지만 마음이 순수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들 형수님을 좋아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소리를 내어 다투거나 하는 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다들 부부금슬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부부 사이가 좋은 걸로 보였던 것은 아마도 우리 형수님의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 때문일 것입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도 해서 틈이 나면 자주 암자를 찾았습니다. 운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님에게 부탁을 하면 운전을 배우던지 하라고 타박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형수님은 형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가끔 형님이 우리 카센터로 와서 바쁘지 않으면 형수 좀 태워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일하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요즘은 그 동생만으로도 일이 돌아갈 정도로 일이 없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가까운 남자에 태워주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형수님이 나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속에 있는 말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형님과 형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우리가 겉만 보고 판단했던 것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암자에서 108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형수님이 바쁜 일 없으면 커피 한잔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창문 밖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기도 전에 형님이 뭔가가 변했는데 그 이유를 최근에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형님이 일을 하다가도 몰래 전화를 받으러 나가고 자주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의 아내를 우연히 시장에서 만났고 다른 지역에 일하러 간 지 몇 달이 지났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전화를 확인해 보니 정신없이 오고 간 문자와 전화 내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람피는 것은 분명한데 더 충격적인 것은 상대가 1년 전에 자기 남편과 이혼한 형수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나는 형수님의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상대가 자기 친구라는 말을 들으니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기 남편밖에 몰랐던 형수님이 남편과 친구에게 당한 배신감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나 문자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모텔에 같이 들어가는 걸 본 다른 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형수님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형님에게는 이야기해 봤냐고 하니 형님은 아니라고 펄쩍 뛰었다고 했고 친구에게는 자기 기분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전화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형수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바닷가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형수님, 오늘 모든 것을 잊고 바다 바람을 쐬며 기분 전환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형수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의 즐비한 횟집에서 회를 먹고 방파제 위를 걸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어리석게 살았던 것 같아.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도 즐기면서 살 거야. 암자에 갔다가 돌아올 때 자주 바닷가에 들러 생선회를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자주 함께 있다가 보니 노래방에 들어가서 노래도 부르고 서로 껴안 고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차 안에 앉아 늦게까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형수님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니까 형수님이 좋아졌습니다. 하루는 차 뒷좌석에 앉아 형수님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슬쩍 끌어안았더니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내 팔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가요 늦었네 라며 뒷좌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옮겨 탔습니다. 며칠 전에는 형수님이 일요일인데도 오전부터 암자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날도 암자에서 108배를 하고 바닷가로 차를 몰았습니다. 일요일이라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내 자네도 술을 따르니까 차는 어떻게 하려고 여긴 멀어서 대리도 못 부를 텐데라며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 몇 곡 부르고 바닷바람 쐬면 금방 깰 거예요. 이제 겨우 12시 조금 넘었는데 저녁에 들어가면 돼요. 오늘 장사도 안 하잖아요. 횟집에서 나와 평소 때와 다름없이 노래방에 들어갔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형수님을 껴안고 브루스를 추었고 형수님은 싫지 않은 듯 같이 발을 맞춰주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정신이 번쩍 들도록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방파제 쪽에는 낚시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말했습니다. 술이 안 깰 것 같은데 어떻게 형수님 저곳에서 한두 시간만 자면 깰 겁니다. 내가 바닷가 쪽으로 입구가 있는 모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자고 나와요. 나는 여기 차 안에 있을 테니. 그럴 수는 없지요. 형수님이 차에 혼자 있는데 나 혼자 편안한 곳에 가서 잠을 자면 잠이 잘 올까요? 2시간만 자면 되니 형수님은 TV를 보고 있으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긴가민가하는 눈치였습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될 거도 같았습니다. 다음날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짓고 못 산다는 말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전화기에 찍힌 형님이란 글자를 보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억제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은 이번 일요일 등산 가는 거 알지라며 한 달 전에 약속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한 달 전 형님 가게에서 술을 마시며 한 약속이었습니다. 형님과 형수 그림도 팔고 화방을 운영하는 지영이 형수님과 장판집을 하는 형춘 이형님 부부와 우리 부부가 함께 가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형님은 약속 시간에 늦지 말란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하는 형수님을 억지로 데리고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5사람은 우리를 제쳐두고 벌써 까마득히 올라가 버려 우리 2사람만 따로 떨어졌습니다. 형수님이 일부러 뒤처져 걸은 것 같았습니다. 2사람만 남게 되자 나를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야, 따라와봐.
형수님이 내 손을 잡고 등산로에서 조금 벗어나 숲으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형수님의 이런 면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 눈에는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 일행은 고깃집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산행을 해서인지 다들 기분이 좋았습니다. 술도 더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더 빨리 취했고 더 빨리 술자리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내일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며 빨리 집에 갔고 형춘 이형님이나 지영이 형수님은 많이 취해서 집에 돌려보내고 나와 형수가 뒷정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많이 마시지 않았고 형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재빠르게 청소를 하고 두 사람이 주방 쪽 작은 내실에서 맥주 한 잔씩을 마시고 새벽이 될 때까지 즐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취해 돌아갔고 내일 일찍 회사를 가는 우리 집사람은 피곤해서 골아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